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플스 유동기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창피부과의 김창식 원장입니다. 오늘 여의도의 어바인 피부과 방문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원장님과 오늘은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크게 이번에 한번 3부작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여드름 흉터에 있어서 어떤 프락셔널한 레이저를 이용한 여드름 흉터와 다음 시간에는 요즘에 많이 유명한 주베룩이라고 있죠. 그런 물질을 이용한 여드름 흉터, 그리고 마지막 편에는 의사가 손으로 직접 흉터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그 레이저를 이용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 뭐 워낙 유명하죠, 맞죠? 프락셔널한 레이저가 유명한데 어떻게 보면 흉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깎아낼 수도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분해되게 어떤 분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레이저 치료의 발전과 역사에 대해서는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흉터 치료에 있어서 레이저의 그런 역할이 많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 예전에 고전적인 어떤 흉터 치료에서 레이저 박피라는 시술이 있었는데요. 그 레이저 박피는 말 그대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 전체를 태워가지고 아예 그냥 깎아서 날려버리는 시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전체를 깎는 것보다도 부분적으로 깎아냄으로써 흉터 치료의 효과를 내면서도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레이저가 대표적으로 흔히 우리가 프락셀이라고 말하는 프랙셔널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이전에는 전체를 깎아내서 효과가 좋으면 엄청 좋았는데 또 잘못하면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의사로서는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작용을 좀 줄이면서 효과도 늘리기 위해서 이 프락셔널 레이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상처를 낸다고 했잖아요. 상처를 줌으로써 살을 채운다라고 했는데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흉터, 주로 이제 패인 흉터를 채워 올리는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요, 피부가 재생되려면 일종의 운드 힐링,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콜라겐이 재생을 되고 상처를 차 올리려면 그 전에 일부러 상처를 내줘야 운드 힐링, 상처 회복 과정이 시작되면서 피부가 재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여기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상처를 주면 콜라겐이 만들어진다. 너무 깊게는 설명 안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상처를 주게 되면 염증 반응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 염증 반응이 생기면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라는 여러 가지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되죠. 이제 그 중에 어떤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그 상처에 영양 공급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사이토카인은 그 콜라겐 섬유를 만드는 섬유 아세포라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있죠. 그럼 그렇게 되면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는 그 중간 과정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상처를 주면 이제 콜라겐이 늘어난다. 보통 이렇게 원리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그러면 흉터 치료에 쓰이는 레이저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아까 말했지만 오늘 지금 말하는 내용에서는 이제 분해된 레이저를 말하는 건데 대표적인 레이저가 사실 프락셀이잖아요. 이제 프락셀은 프락셔널하게 나가는 레이저, 대표적인 레이저인데 저희 병원에는 프락셀은 없고요. 저희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피코 MLA, 일반인들은 보통 피코 프락셀이라고 하는데 피코 프락셀을 사용하고 있고 업약그 프락셀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바늘 고주파, 사실 레이저는 아니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분해된 방식으로 피부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세 가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주로 어떤 걸로 사용하시나요? 마찬가지로 이제 피코 프락셔널 레이저를 주로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 피코 프락셀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그런 레이저들이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너무 오래 가고 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이제 피코 프락셀은 현저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간도 줄어들고 시술 시 통증도 좀 감소해서 주로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주로 피코 프락셀 위주로 사용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우리 김 원장님 말대로 피코 MLA, 피코 프락셀을 하게 되면 특징적으로 당이는 되게 빨개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기존에 있던 레이저랑 다르게 보통 일주 정도면 거의 대부분 빨간 게 이제 빠지는 특징이 있고 통증도 안 아플 수는 없는데 그래도 기존 인트라셀과 비교하면은 그렇게 이제 심하지 않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프락셔널한 방식의 레이저는 종류가 아주 많은데 사실은 조금상 각자 원리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된 목표는 피부에 미세한 계획된 상처를 주고 그럼으로써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 아세포를 자극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공통된 거죠. 그래서 각 선생님들마다 어떠한 레이저를 사용하든 본인이 사용하는 그 레이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강도로
치료하면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치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마찬가지시죠? 네, 맞습니다. 원장님은 프락셔널 레이저 사용하실 때 네. 보통 흉터 치료할 때 한 얼마나 정도의 주기로 한 몇 회 정도 치료를 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단독으로 피코프락셀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단 피코프락셀을 기준으로 하면 저는 약간 좀 강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치료하고 약 2달 정도 간격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분명 당연히 만약에 피코프락셀만 사용한다면 조금 더 간격을 줄일 수는 있는데 다른 치료와 병합돼서 조금 강하게 하는 방식을 치료하기 때문에 저는 한 조금 강한 방식으로 한 2달 정도 간격으로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우리가 의사가 뭔가 상처를 주지 사실 콜라겐 자체를 심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단위의 그 섬유화 세포가 그 조그마한 세포들이 실을 쌓아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여유를 두고 치료하는 거고 이거는 선생님마다 차이는 있죠. 그러면 우리 김 원장님은 주로 어떤 강도, 어떤 주기로 치료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음 편에서 또 나갈 그 네.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다양한 복합 치료를 같이 하고 있는데 피코프락셀 같은 경우에 한 달 주기로 저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주 그렇게 센 강도로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적절한 강도로 한 달 주기로 보통 한 3회에서 한 6회까지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적절한 상처를 통해서 콜라겐을 만들어낸다는 건 똑같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여드름 흉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인 분해된 방식의 프락셔널 방식의 레이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여드름 흉터는 한 가지로만 절대 되지 않고 있죠. 아까 김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전보다는 레이저 역할이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흉터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저라고 생각합니다. 김 원장님 마무리 네, 레이저가 흉터 치료에서도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이번 편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도가 높아지셨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레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드름 흉터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유동기 원장 김창식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lways sorry, the conclusion. Even though I offer all of the solutions, I wish you loved me like I love you.